우리의 뇌 속에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모습을 하고 내가 모르는 표정을 지으며 나는 절대 닿을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있는 여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를 미치게 만드는 여자라는 그런 표상이 세계에 넘실거립니다. 그 여자는 너무 매력적인 나머지 나를 파멸시키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이상으로 호기심이 가고 내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의 편리를 왠지 알고 싶게 만드는 마수가 있죠. 그녀가 보낸 정체불명의 동영상 같은 거 말입니다. 내게 숨기고 있는 그녀의 비밀이 나를 파멸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녀의 진실을 계속 엿보게 됩니다. 그런 마성을 지닌 여자는 보통 NTR 만화에 많이 나옵니다. NTR, 일본어 네토라레의 두 문자를 줄여 만든 2000년대에 출연한 신조어입니다. 네토라레는 자다 라는 뜻의 네루와 빼앗기다 라는 뜻의 토라레르를 합쳐서 만든 자는 동안 빼앗기다 라는 의미의 신조어죠. 쉽게 말해서 내 여자가 남과 관계하는 것을 즐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싫어할 상황에서 묘한 희열을 느끼는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먹던 국밥에 깍두기 국물만 누가 넣어도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마당에 이 분노와 울감을 즐기는 장르가 있다는 것에 적잖이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아니 사실 요즘은 이 장르가 너무 많기도 하고 NTR의 문법 중 하나인 금발 태닝 양아치, 줄여서 금태양이 이미 신조어로 자리 잡은 만큼 NTR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겠죠. NTR은 대부분 이런 클리셰로 진행이 됩니다. 내겐 너무나도 과분하고 아름다운, 하지만 순결하고 착한 그녀가 어느 순간 내가 아닌 남자, 나보다 우월해 보이는 남자를 만나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며 그 결과로 나는 뒷전이 되거나 여자친구를 빼앗겨서 헤어지게 된다. 사실 NTR은 반드시 여자친구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여자친구, 엄마, 여동생, 누나 등은 물론이고 나와 딱히 긴밀한 관계까지는 아닌 소꿉친구 혹은 내가 짝사랑하는 상대, 이 모든 여자들이 금발태닝 양아치의 먹잇감이죠. 결국 여자친구를 성관계로 빼앗긴다라는 것이 기본 골자긴 한데, 요즘은 NTR도 점점 과격해져서 여자친구를 빼앗긴 것을 농락당한다, 여자친구는 금태양의 노예가 되고 나는 그런 여자친구의 노예가 된다, 심지어는 나는 그녀의 돈줄로 남는다, 소위 퐁퐁남이 되는 시퀀스도 많이 보이죠. 잠깐만, 퐁퐁남이란 말이 쉽게 나오듯이 이 구도는 미국과 한국에서 유행했던 레드필의 골자와도 닮아 있습니다. 금발을 태닝 양아치는 알파메일이고 빼앗긴 남자는 베타메일이죠. 레드필은 무엇인가요? NTR도 따로 한번 주제로 삼았듯이 레드필도 한번 곁다리로 짚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레드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자는 두 종류가 있다. 블레거나 아니면 자기가 블레인지 모르는 블레거나. 이런 블레 마인드가 여성의 본성인데, 그런 여자를 묶어두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 여성에게 알파메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본성이 막힌 마인드가 사라지고 내가 똥무신을 새긴 것 마냥 되는데, 그것을 제뉴인 디자이어라고 한다. 레드필 관련자들은 자꾸 아니라고들 하는데, 앞만 봐도 레드필에서 말하는 여자의 본성은 NTR 역해 그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고, 남자가 알파메일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역해들에게 똥무신을 새기기 위해서다 라고 밖에 안 보이고요. 아무튼 레드필을 제가 사회문화적으로는 많이 비판했던 적이 있죠. 뭐가 됐든 레드필이 여자의 본성은 어떠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혐오적인 것은 분명하고, 그 결과물이 패배주의로 흐를 뿐이라고요. 알파메일이 되자 라기보다는 너는 베타메일 퐁퐁남이야. 물론 나도 마찬가지로 베타메일이긴 하지만 나는 여자들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퐁퐁남은 안 되지, 하하 멍청한 퐁퐁남들, 이라는 마인드만 심어주지 않았냐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너무 사회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고, 오늘은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레드필에 왜 빠지게 되는가, NTR 장르를 왜 좋아하게 되는가, 우리는 천박하고 해픈 비밀을 갖고 있는 여자라는 도식에 도대체 왜 끌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죠. 저는 여기서 먼저 선언하고 갑니다. 레드필은 여성의 본능이 천박하다고 했습니다. 레드필을 처음 접한 사람은 분노한다고 했어요. 이건 레드필 내에서도 용어로 잡혀있는 말입니다. 레드필 레이지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다른 해석을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라면 여성의 천박한 본성을 알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레드필을 하는 사람들은 흥분한 겁니다. 여성의 본성이라는 녀석을 레드필을 통해서 엿보고 기쁘고 흥분되고 재밌었던 겁니다. 왜 여성의 진실을 천박하다고 알리는 것이 그토록 흥분되고 즐거운 일인가. 사실 저도 사회적으로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NTR이 이상성욕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하지만, 제 내면에는 인정하기 싫은 공감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레드필과 NTR이 제시하는 이 본능의 여성이란 녀석은 무척 매력적이긴 하다. 그래서 분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NTR, 레드필, 그리고 백종원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을요. 우리는 왜 순결해 보이던 존재의 악한 비밀을 상상할까요? 그것에는 도대체 무슨 마력이 있는 걸까요? 먼저 주의할 점을 일러두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석할 내용은 NTR을 당하는 사람 시점 이야기입니다. 댓글에서 금태양이 이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은 제 영상 내용과는 유리된 댓글임을 알립니다. 왜 내토리, 내가 뺏는 쪽에 대한 분석은 없냐면,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인다 라는 말만큼 분석할 의미가 없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낮의 하늘은 파랗다와 비슷한 말이니까요. 하지만 빼앗기는 쪽에 이입하면서 즐기는 쪽은 명백하게 이상성욕입니다. 누구도 내 떡을 남에게 빼앗기는 걸 즐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NTR 장르에서만큼은 빼앗기는 쪽에 이입해서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심지어 NTR 채널 망상글 같은 걸 보면 대부분 네토라리를 당하는 쪽의 글들입니다. 명백히 이상한 쪽이 이 업계에선 메이저입니다. 그러므로 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곁다리로만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진화 심리학적 관점을 NTR의 이유로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자신의 여성을 빼앗기면 남자의 본능은 자신의 여성을 당장 임신시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NTR 당하는 여성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진화심리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제법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만 저는 진화심리학을 유사과학 정도로, 특히 학계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이라면 더더욱 인문학 아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리뷰에선 진화심리학적 관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과 창작물의 서사를 말할 때 과학을 갖다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 나 아무데나 양자역학 갖다 붙일 거니까 모든 인문학적 대상을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60대 문과대학 영한 감성의 교수님 마인드는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양 철학사의 첫 단락부터 들어가야겠습니다. 플라톤입니다. NTR, 레드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은 바로 비밀과 진실이란 구조입니다. NTR은 내 여자친구가 나 몰래 비밀을 숨기고 있다 라는 서사를 갖고 있고, NTR 남주는 그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진실의 편린으로만 마주할 뿐입니다. 밤만 되면 일찍 졸리다고 사라지는 여자친구, 어느 순간부터는 잘하지 않는 반지,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에서도 나에게 보내지 않은 야한 셀카, 이런 것들로 비밀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살짝 알아가는 장르라고 볼 수 있죠. 레드필은 어떨까요? 레드필은 조금 더 사회문화적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젊은 남성들에게 비밀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죠. 여자들의 본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비밀로 불문에 붙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짓을 내뱉는다고 합니다. 여자는 책임감 있는 남자를 좋아해, 여자는 못생겨도 나만을 바라보는 남자를 좋아해, 여자는 착한 남자가 최고야 등의 레드필계에서는 블루필이라고 하는 거짓말 속에 있는 진실에 관심이 많습니다. 레드필을 애호하는 사람들은 레드필이 이 비밀투성이인 세계의 비밀투성이인 여자들의 본성이라는 진실을 엿보는 쾌감을 맛보죠. 이 비밀과 진실 구조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음모론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팽배한 서구권에서는 레드필을 대한우파들의 음모론으로 보고 있죠. 우리 세계가 진실을 숨기고 있고 이 비밀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있다 라는 음모론적 세계관은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빌 게이츠가 음모를 숨기고 있고 바이든이 피자집을 숨기고 있죠. 그 안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진실로 자유로운 존재들은 비밀투성이의 세계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는 것에 환장합니다. 숨겨진 악. 우리는 숨겨져 있는 비밀은 왠지 악한 것이라고 사고하고 맙니다. 여자친구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녀의 연락처에는 분명 악한 것이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한사코 막으면 우리는 그 사람 집에 부끄럽고 악한 비밀이 있을 거라 상상합니다. 그 사람이 집에서 식물을 키워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시덥잖은 진실을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자는 모두 비밀스러운 존재란 겁니다. 내가 아닌 존재는 사고방식도 대화방식도 라이프 스타일도 심지어는 성적 성향도 모조리 나와 같지 않을 뿐더러 극단적으로는 내가 관찰하고 있어도 타인이 하는 그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쥐가 어떻게 세상을 느끼는지는 모조리 비밀에 쌓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겐 진실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진실에 대한 욕망은 당연하게도 비밀을 갖춘 존재에게 향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의무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원초적으로 갖게 되는 의무는 내가 아닌 존재, 즉 타자에게 향하는 의문과 상상입니다. 타자는 타자이기 때문에 욕망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 내가 모르는 취미나 행동을 즐기는 것은 그 자체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타인이 숨기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비밀 속에 숨겨진 악, 그것은 왜 그리도 강력할까요? 사실 플라톤 이후 서구 철학에서는 언제나 진실과 거짓에 대한 것이 주류였습니다. 플라톤은 이 세계의 표면적인 모습이 절대로 세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는 보이는 것 이면에 진실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데아론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제시한 동굴의 비유를 봅시다. 한 사람을 고개까지 고정해서 어두컴컴한 동굴에 묶어둡니다. 동굴에 있는 사람은 그림자를 실제로 믿어오죠. 하지만 이 남자를 고정한 것을 풀어주고 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실제로 있었던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태양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림자가 바로 기표, 세계, 거짓이고, 태양이 바로 기, 본질, 이데아입니다. 그리고 비밀이라는 것은 이런 거짓투성이 세상, 동굴이라는 세계가 태양이라는 본질을 숨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림자라는 녀석이 인간을 흥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플라톤을 넘어서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실제가 아닐 것이라는 의문을 품고 살고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진실을 욕망합니다. 엔켈로 비유하면 그림자는 변한 그녀의 화장법이고 태양은 금태양인 것입니다. 플라톤은 진실, 이데아를 태양이라고 했지만 인간은 무심코 악한 것이 뒤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짜가 악이나 위선일 때 우리는 더 큰 진실의 힘을 느끼죠. 왜냐하면 악은 드러나 있을 때보다 숨겨져 있을 때 더 진실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악, 길거리에 침 뱉는 아저씨, 길방하는 동네 청년, 갑질하는 아줌마는 악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그림자 정부, 재벌들의 은밀한 담화, 정치인들의 끔찍한 로비, 이것이야말로 설득력 있는 진실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오히려 숨겨진 것을 더더욱 진실로 믿고 싶어하는 경향을 발견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녀석을 정의할 때부터 우리가 스스로 이성으로 사고한 것보다 내 내면의 무의식 쪽이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대부분은 이성 쪽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지만 왠지 내 내면의 진실, 무의식으로 행하는 녀석이 더 강력하게 나를 정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시덥잖은 것이라도 숨기는 것이 매력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인은 나와 다른 존재, 의도하든 않았든 그는 나에게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본질에 이끌립니다. 심지어 그게 본질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상은 항상 도를 지나칩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던 남녀 둘이서 뭔가 이상한 눈빛 교환이 오가면 했나? 라는 상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이상한 상상으로 흐릅니다. 실제로 둘이 한 행위, 진실보다 내가 그들의 진실을 상상한 것이 더 자극적이고 더 더럽고 더 추악합니다. 그만큼 더 재밌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본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숨기고 있고 특히 그것이 부끄럽거나 악한 쪽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발가벗긴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아니 그게 부끄럽고 악한 쪽이 아니더라도 내 상상 속에서 저 두 사람은 수없이 부끄럽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여자의 비밀을 알아냈다. 알아봤자 좋을 것이 없는 진실이라도 알면 상처가 될 게 뻔한 그녀의 동영상이라도 봐봐야 슬플 뿐인 우리 집으로 배송된 의문의 테이프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밀과 진실 구조입니다. 비밀과 진실 구조는 꼭 NTR이나 레드필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맛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주인공인 드라마에서는 재벌들의 더러운 담합이라는 비밀을 찾아내고 그것의 진실을 낱낱이 폭로하죠. 추리물을 즐겨보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비밀이 가득한 분위기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추리물을 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진실이 폭로되며 일어나는 축제, 카타르시스를 즐기기도 하죠. 그러므로 비밀과 진실 구조를 즐기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NTR이나 레드필은 특별합니다. 순결해 보이던 여자가 지니고 있던 알아봐야 좋을 것이 없는 진실을 내가 상처를 입어서까지 이 잔혹한 폭로극을 즐깁니다. 알아내고 보니 모르는 게 좋았다 이런 류의 진실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모르는 쪽이 좋은 진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부터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런 본능은 있을 거거든요. 알아봤자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전남친 이야기는 욕망의 대상입니다. 알면 기분만 나빠지지만 여자친구에게 자꾸 전남친을 물어보게 되어버리죠. 이 역시도 마조이즘적인 진실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순결해 보이던 여자라는 그 이미지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NTR의 여주인공은 원래 문란한 캐릭터인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남자친구에겐 당연히 비밀로 하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녀는 남자친구에게만은 성녀였습니다. NTR은 그런 순결한 여자친구라는 표상을 파괴하고 짓밟고 부수는 파괴적 욕망입니다. 우리는 왜 순결한 여자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순결한 여자, 아니 더 나아가서 여성이란 이미지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질서, 도덕, 사회적 이상, 정의로운 세계인 동시에 모성, 요람, 선, 따스함 등의 개인적인 안식처기도 하죠. 실제 여성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여성을 낭만화합니다. 낭만화한다 라는 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간주하고 소비한다 라고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특질을 과장하고 내가 좋을 대로 소비하는 거죠. 이런 세계에서 여성은 내가 획득해야 할 정상성입니다. 성녀라는 이미지가 더더욱 그렇죠. 여자는 아름답고 정갈한 세계가 되어야 하고 남성은 그런 세계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전적으로 내려오던 여성에 대한 이미지죠. 그런 그녀가 타락하는 장면은 단순한 개인이 몰락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정상성, 신뢰, 정결, 이상 등의 이미지화가 바로 순결한 여성인 만큼 그녀가 성관계 등으로 타락하는 것은 교회가 타락하고 교사가 부정을 저지르고 법이 나를 위해주지 않는 것처럼 그녀의 타락은 하나의 질서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상인들이라면 이 질서가 타락하는 것에 매우 큰 분노와 짜증을 느낍니다. 누구도 자신이 믿고 있던 세계가 붕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금기와 쾌락 구조를 말한 적이 있죠. 우리가 정상성이라고 부르는 세계, 이미지로 따지면 순결한 여성은 수많은 금기로 구성된 곳입니다. 순결한 여성은 순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욕망과 욕구를 억압해야 되는지요. 그렇게 수많은 금기를 지켜나가며 작동하던 정상성인데 그녀가 타락하는 장면은 단순한 성적인 장면이 아닌 금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알던 세계가 깨지기 시작하며 우리는 진실을 목도한다는 감각이 드는 동시에 정상성이라는 신화를 깨부수고 심지어는 내가 자라온 요람을 박살내며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는 듯한 분노와 동시에 쾌감을 선사하는 장이란 말이죠. 데미안의 첫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우리는 알을 깨고 나온다 멋있게 하는 그거요. 순결한 여성은 데미안의 알과 같은 겁니다. 여성은 질서, 가정, 도덕 등을 상징하지만 여성이 그 모든 것을 내버리는 모습은 진실에 다다른 쾌감,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라는 우월감, 더 나아가서 진짜 인간을 본 듯한 행복감까지도 주죠. 그냥 내 세계가 안 깨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건 아까 일부에서 말한 비밀과 진실 구조를 다시 한번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세계의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순결한 여인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결한 여인을 한꺼풀 벗기고 싶은 사람도,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보고 싶은 사람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이쪽이 메이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섹스일까요? 타락의 소재라면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녀가 사실 돈만 밝히는 존재라든지 엄청난 게으름뱅이라 집 청소를 하나도 안 한다든지 정결한 여자가 방구 부학 끼고 트름하고 그런 걸로 만족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물론 충분히 이상 성욕의 범주 같긴 하지만 사실 저도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이재용 씨에게 고소당할까봐 말로는 잘 안 꺼내지만 이재용 같은 재벌은 밤에 어떻게 할까? 상대 여자가 너무 시끄러우면 쉿 할까? 같은 추락적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저는 제 나름대로 낭만화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만큼의 파괴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성은 가장 인간의 보편적인 비밀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식탐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돈을 밝히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가 색을 어떻게 탐하는지, 내가 성을 어떻게 즐기는지 따위는 보편적인 범주에서는 말할 수 있어도 나는 이렇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일은 드뭅니다. 특히 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금기는 역시 성에 대한 금기입니다. 성은 다른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 비밀인 주제에, 두 사람만의 비밀인 주제에 수많은 금기가 작용하고 있는 정상성의 장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체위 이름 중에 정상이란 말이 있을 정도고 포르노 등에서는 수많은 행위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즐기는 것은 아주 한정적입니다. 순결이란 표현 자체도 이미지적으로는 성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화가 되기도 하지만 맥락상 대부분 성에 대한 금기를 지키는 이란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성인 인간이 지닌 최대의 비밀이면서도 최대의 금기가 난무하는 정상성의 천병입니다. 이런 희한한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성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더더욱 욕망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금기를 깨고 싶은 욕망과 비밀을 알고 싶은 욕망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욕망이 난장판을 칠 수 있는 장르가 바로 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끝도 없죠. 특히 연예인 같은 보이는 이미지를 파는 직업은 그들의 성이 드러나는 순간 수많은 트래픽이 몰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결한 여자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TR은 꼭 여자친구에 대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지닌 그 모든 여성들이 NTR의 소재가 될 수도 있죠. 여자친구나 아내는 성적으로 더 아찔하고 심리적으로 가까운 가족이라면 가장 근원적인 안정감조차 전복과 타락의 서사로 소모되는 것이며, 짝사랑하던 사람 혹은 여사친조차도 더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누구나 나에게 숨기는 모습이 있다 라는 그것을 환기시키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저도 아주 어린 시절 밈으로 돌던 짤이지만 성의 6시간이라는 글을 읽고 뭔가 희열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겐 보여주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다니. 이상화된 타인은 그저 신화에 불과했는데 이 글을 읽는 순간만큼은 나는 신화를 추락시켜서 인간으로 소비한 느낌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지닌 사람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었죠. 비밀을 품고 있는 여자는 매력적이라고요. 우리는 그리고 그 비밀을 발가벗기고 싶어합니다. 타인의 진짜 모습을 알아냈다는 쾌감, 그리고 너도 인간에 불과하구나라는 유사성에 대한 확인 욕망. 저도 이재용이 나와 같은 인간임을 확인하고 싶어서 쉿 하는 상상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는 예로부터 혹은 일상적으로 듣게 되는 말입니다. 너무 뻔한 사람은 재미가 없다 라고요. 이건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성들에게서 생존 전략처럼 회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남자에게 질투를 유발하고 가끔은 남자에게 비밀을 만들며 남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통제당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남자가 더더욱 자신에게 미친다는 이야기. 이것은 지극히 창녀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매력과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창녀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페미니즘에서 청녀 창녀 이분법을 따온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코르티잔 같은 고급 창부들은 돈만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현대 한국의 템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으로 휘둘리는 여자는 오히려 매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여자들은 아주 예전부터 이런 서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고, 이런 여성에 대한 참의는 수많은 문화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지배당할 듯 지배당하지 않는 여우 같은 여자, 자신 몰래 남자를 만나는 여자는 왠지 집에 묵고 가둬두고 싶지만 그것에 순순히 순응하는 여자보다 왠지 밧줄을 풀고 나가서 또 내가 모르는 비밀을 만들어 오는 그런 여자에 대한 욕망을 유구하죠. 여성분들이라면 비엘의 도망수가 왜 끌리는지를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남성들은 성녀, 순결한 여자를 낭만화해온 역사가 더 길지만 창녀를 낭만화해온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을 멍청한 여인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늘 소설 같은 삶을 갈망하고 사교계에서 미남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마는 보바리 부인은 주인공으로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 너무나도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가 최후에는 자살로 파멸한다는 점 역시 미녀의 창부적인 타락과 파멸이라는 서사를 품어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로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녀의 타락 과정을 즐기는 사람도 있죠. 그게 바로 나예요. 말 그대로 파무파탈입니다. 남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녀들은 남자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남자에게 비밀을 만들고 다니며 오히려 남자들을 그녀에게 미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본능은 더더욱 그녀에게 중독되게 만드는 스파이스가 되고 그녀 앞에 서면 작아지는 나의 모습은 질투심, 시기심으로 얼룩지며 더 자극적으로 소비됩니다. 물론 이런 매력적인 파무파탈 여성들은 하나같이 마지막에 죽거나 몰락하지만 카르멘의 죽음보다는 카르멘의 자유롭고 발랄한 삶이 더 낭만화되어서 소비되죠. 이건 현실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매력적인 동시에 성녀여야 합니다. 이 양쪽을 잘 오가는 여자에게 요구받죠.
없죠. 하지만 선을 삐끗하면 둘 중에 하나의 엔딩을 맞이합니다. 시시한 다 잡은 물고기가 되어서 매력없는 여자가 되거나 혹은 매력이 너무 넘쳐서 질투 끝에 죽거나. 카르멘도 결국엔 남자가 때려 죽였어요.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레드필은 여성을 천박한 본성을 지닌 존재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만 이제는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 본성을 지닌 여자들에게 분노한 게 아닙니다. 흥분한 겁니다. 성녀를 낭만하던 사람들이 성녀라는 이미지에게 배신감을 갖고 이제는 창녀를 낭만한 겁니다. 여성이 그런 천박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욕망에 충실한 자유로운 여자라는 것에 대한 낭만화된 환상입니다. 실제 여자가 그런가 아닌가는 상관없습니다. 그쪽이 더 자극적이고 흥분됩니다. 이 이미지만 갖고 있다면 타인의 서사들도 모조리 짜릿해지죠. 두 사람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레드필과 엔티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 낭만화된 창녀를 끼워 넣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또 다른 드라마를 상상합니다. 그들의 러브스토리라는 성녀적 스토리, 질서와 정상성의 세계 이면에 있는 비밀과 진실 말이죠. 네가 성녀라고 믿는 그녀는 실은 창녀이며 그녀는 남편 몰래 금발 태닝 양아치를 만날 거야.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흥분감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레드필 하면 재밌겠네요. 세상이 모두 치시한 진실이 아니라 흥분되는 비밀의 드라마로 보일 테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핍박받죠. 자꾸 내 국밥에 깍두기 국물을 넣으려고 하니까요. 카르멘은 결국 남자에게 죽습니다. 비밀을 아는 여자는 낭만화되지만 그 여자들은 결국 정복의 대상으로 낭만화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나를 미치게 만드는 여자를 좋아하지만 수틀리면 결국 그 여자를 가두고 지배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원래 WWE입니다. 현실에서 남자친구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 한다고 해도 남사친이랑 인생 내꺼 찍는 수준에 머물고 진짜 질투, 진짜 타락을 여자들이 하면 그것은 마치 권선징악처럼 파멸로 향합니다. 여자들의 진짜 타락 이래봐야 TV 속 엽기 스토리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극히 드문 일이며 창작물 속 파문파탈 여성의 최후는 언제나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낸 남자가 이 여자를 지배하는 결말이거나 혹은 남자랑 같이 죽거나 입니다. 뒤틀린 소유욕을 자극하는 여자의 결말은 언제나 지배당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유행하는 NTR은 다릅니다. NTR에 등장하는 NTR 여주인공들은 남자를 미치게 만들고 배신과 타락을 일삼지요. NTR도 처음에는 남자 주인공과 공멸하곤 했지만 요즘의 여주인공들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사회 통념상의 행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사나기 여주들도 행복하긴 행복합니다. 불행해지는 것은 원래의 남자친구뿐입니다. 레드필도 이 영역에선 비슷합니다. 여자들의 악한 본능을 지향하라고 훈계하는 쪽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들의 그 본능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예로부터 여성에게 정결과 도덕을 요구했던 만큼 본능적인 여자를 징벌하고 권선징악의 구두를 보여주려고 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오히려 본능적인 여자 쪽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듯이 묘사되고 그녀들이 WWE가 아니라 UFC로 바람을 피거나 해도 창작물 속에서는 그녀들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빼앗긴 남성 쪽이 바보라는 듯이 표현되죠. 남성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밀을 가진 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결국엔 마지막엔 그 여자를 내가 쟁취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었던 반면 현 시대의 남성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감상자 혹은 피해자로 전락합니다. 물론 레드필은 이쪽에서 변명할 말이 있습니다. 아닌데? 우리는 그녀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레드필을 배워서 제뉴인 디자이어를 얻으려는 건데? 내가 알파메일이 되어서 그녀들의 본성을 이용해서 지배하려는 구도니까 고전적인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즉 우리는 이런 본성과 진실을 통해서 지배하는 남성의 꿈을 다시금 이루겠다 라는 것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레드필을 접하는 사람들은 레드필을 통해서 더 나은 내가 되겠다 보다는 여자들은 이렇다 라는 지식의 공유, 서사의 공유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레드필을 즐기는 남성 중 지배자의 모습보다는 분석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눈에 띄기도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는 우리 세계에서 남성 주체가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서사 세계 속 지배자, 정복자였던 남성들은 현재는 자신을 절대 세계의 주체로 느끼지 않습니다. 연애, 노동, 인간관계 모든 곳에서 남성 주체는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있고 남성들은 진실의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내가 진실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음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의 본능은 더 이상 지배할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고 나의 것이 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TR은 관음적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혹은 그녀가 짓고 있는 표정의 진실을 간접적 증거로만 즐기는 모습. 과거의 여성이 질서의 세계였다면 현대의 여성상은 내가 모르는 비밀의 세계로 미스테리 영역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는 여성 주체가 창작물에서 왜 더 복잡하게 묘사되는가에 대해 다룰 다음 리뷰에서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므로 NTR이나 레드필에서 드러나는 남성상이란 광찰자, 상실자, 관음자, 더 나아가서는 패배자로서 허락된 유일한 행위, 진실을 감상하는 일만이 남성 주체가 누릴 수 있는 행동으로 묘사되고, 잠깐만요, 금발 태닝 양아치는 남성 주체가 아닌가요? 내가 이입하지 않는 대상은 주체가 아닙니다. 금발 태닝 양아치에게 이입하시는 분들은 영상 첫 부분에 넣은 경고 한번 읽어주세요. 이건 현대사회의 일면과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과거의 남성상은 언제나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모든 것을 해내는 주체였던 반면 현재의 남성 주체는 간접 경험의 주체인 나머지 작품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조차도 관찰자에 지나지 않게 묘사되는
되는 겁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주로 관찰하게 되는 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사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는 비밀과 진실 구조를 더더욱 증폭시키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관찰하는 진실의 편린이 이만큼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것으로 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여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엄청날 거야. 상상은 항상 도를 지나치는 법이죠. 그녀가 나와 함께 할 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무언가에 대한 공포와 열망, 그 공포를 느끼는 것에서만 남성은 주체가 됩니다. 단순히 관음자, 패배자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둘 뿐 아니라 그것과 교차되는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타인의 패배를 분석하는 존재라는 지배자는 아니지만 패배자 역시 아닌 미묘한 우월적 위치에 스스로를 올려놓는 건 역시 레드필이나 NTR을 즐기는 다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패배자인 남성 주체에 이입하기도 하지만 그 남성 주체가 어느 시점에 패배했는지, 어떻게 해서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작품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작품들은 남자 주인공이 언제 우위를 이뤘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여자가 배신을 하기로 마음먹었는지, 남자 주인공의 실책을 더 자세히 그리는 특징이 있죠. 특히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는 자연스럽게 신, 초월자의 입장에서 감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에 이입한다는 것 이상으로 나는 실현당한 것이 아니라 실현을 당한 사람을 분석했어 라는 우월감 역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레드필 담로도 마찬가지죠. 레드필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베타메일보다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연애, 성 관련 경쟁에서 베타메일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성의 본능과 생물학적 선택 전략을 알고 있으니까, 베타메일과 달리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라는 상위의 분석자로서의 우월감을 느낄 수 있죠. 이건 인지적 우위에 대한 판타지입니다. 여자를 쟁취하는 지배자는 못 될지라도 여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건 바로 나야! 라는 생각이죠. 이런 분석적 욕망은 유구한 방어기제입니다. 주지어란 방어기제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적 슬픔을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다른 방향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젊은 남성들은 연애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쉬운 방향인 연애 서사를 냉소하고 설명할 수 있는 존재를 목표로 하죠. 이것은 물론 세계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환상임이라만 나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압니다! 라는 메타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스스로를 상처로부터 지키기엔 안성맞춤입니다. NTR 애호가들은 진짜로 여자에게 배신당하더라도 그 충격이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NTR 애호가들은 자신을 주체가 아니라 감상자로 위치 전환시키면 되니까요. 네토라스라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여자친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합리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자신의 패배를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취향이신 분들은 저랑 친구합시다. 프랑스의 조르주 바타유는 에로티시즘을 금기의 파괴라고 했습니다. 순결한 여자란 금기의 상징이 타락하고 욕망에 따라 움직이며 금기가 붕괴되고 그 장면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음하게 되는 우리는 금기가 붕괴되면서 느끼는 쾌락 혹은 금기의 쾌락을 감상하는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비밀을 만들어내거나 타인을 타락시키는 쪽이 재밌게 여겨지는 편이고, 저도 비밀을 가진 사람을 욕망하기보다는 내가 비밀을 만들어내는 쪽을 더 좋아합니다만 나와 공유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 몰래 어떤 사람과 사귀고 내가 그 사람을 타락시키며 금기를 파괴하는 것은 비밀을 만들고 질서를 지배하는 자의 우월한 쾌감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결국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세계를 만들었을 뿐이고 그 안에는 비밀을 엿보는 쾌감 따윈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여자와 관계 맺는 것에는 비밀은 없죠. 그 여자가 내가 모르는 행동을 한다, 그 여자가 내가 모르는 표정을 짓는다, 이 비밀에 대한 직접 욕구야말로 내가 보지 못하는 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라는 호기심이 더 강한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만드는 쪽보다 비밀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 쪽이 더욱 에로틱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바타유는 인간 문명을 축제와 의례의 반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가 금기를 해방하고 타락하는 일을 관찰하는 것은 일종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제는 해방의 장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다 함께 즐깁니다. 축제에서 내가 직접 춤을 추는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소에는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이 축제에서는 흔들어 제끼는 것을 보고 간접적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직접 금기를 깨는 경험도 할 수 있죠. 우리 사회에선 내가 패배자임을 받아들인다 혹은 스스로 의도적으로 패배자의 위치로 격화시키는 건 역시 하나의 금기입니다. SM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멸시하고 디그레이딩해주길 원하는 것처럼 이 축제에선 춤을 추지 못하는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행위 역시 금기를 깨는 해방적 행위입니다. 이것이 NTR과 레드필이 여성의 타락을 소비하는 의례적 방식입니다. 타락이 벌어지고 금기가 깨지고 본능이라고 일컫는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을 즐기는 것. NTR과 레드필은 정상성의 탈신화로 제고된 타락과 에로티시즘의 현대 의례극입니다. 꾸준히 이 영상에서 지적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레드필이나 NTR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여성이라는 진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허구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성녀의 낭만화만큼이나 허구적인 창녀의 낭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닌데요? 진짜 여자들의 본성은 그런데요? 라고 어머님께서 가르쳐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레드필 혹은 NTR이 폭로하는 진실한 녀석은 극도로 얄팍하고 어떤 의미에서 매끄럽기까지 합니다. 진실한 녀석은 원래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바람을 피게 되는 경위는 말로는 다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기도 합니다. 레드필이나 NTR이 말하는 것처럼 알파메일과 분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남편보다 못한 사람과 분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유는 경제, 사회, 심리, 과학 다방면을 걸쳐서 수도 없이 많은 맥락이 얽혀져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도식, 질서적인 겉은 거짓이고 또 욕망과 타락의 이면은 진실이다 에서 진실은 매우 매끄럽고 간단합니다. 섹스입니다. NTR과 레드필이 말하는 진실은 매우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적인 본성이 있고 섹스에 미쳐서 가정이고 일이고 자신의 존엄이고 다 내팽개치고 알파메일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 겉껍질을 파괴하는 그 쾌감은 좋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새롭게 제시하는 진실은 기존의 질서 이상으로 얄팍합니다. 레드필의 제뉴인 디자이어는 볼 때마다 서큐버스 보는 것 같은 설정입니다. 제뉴인 디자이어를 느끼기 전에 여자는 남자가 제뉴인 디자이어를 느끼게 만들면 영원히 그 남자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아무리 봐도 문신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NTR과 레드필이 말하는 진실 역시도 극도로 낭만화된 픽션일 뿐이며 그들은 그런 픽션적인 여자를 갈망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란함의 낭만화인 거죠. 바람을 자주 피운다는 매너라들은 어떤 남자든 자기를 원하는 느낌만 받으면 잡니다. NTR이나 레드필 세계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낭만화된 음란함 속에서는 여자는 우월한 존재가 아니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월과 열등의 낭만화된 절망은 극도로 단순화된 에로틱한 설정입니다. 그 설정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수식이 붙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짜 진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녀석을 상상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청초해 보이는 여인이 음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 기존 질서를 붕괴시킨 다음 새롭게 찾은 진실은 끝없이 얄팍하고 우리는 잘 정리된 가지만을 맛봅니다. 그녀가 보내온 동영상, 그녀가 보내온 비디오 테이프처럼 진실 중 음란한 단면만을 소비합니다. 진실의 복잡성을 지우고 음란함이라는 단순화를 씌운 뒤 그것을 진실이라는 이름의 픽션으로 소비하는 것은 아주 빠르고 인스턴트적인 방법입니다. 진짜 진실을 탐구하고 평생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여자들에게 새로운 규칙을 심어두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에게 입힌 새로운 규칙은 단순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규칙이고 남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NTR이나 레드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만의 비밀을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비밀을요, 포론처럼 축소시킨 허상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을 간파하고 있다 라고 믿는 거죠. NTR은 사실 작품이자 장르로 그들의 세계는 명백히 허구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판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취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실의 여자들을, 현실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자극적인 포르노적 단순화로 소비하는 레드필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는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NTR이야 그걸 보는 사람이 판타지로 소비하지만 레드필은 정말 음모론적인 테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낭만화된 허구를 타인에게 진실한 이름으로 덮어씌우며 그래도 나는 여자들의 본성을 안다 라며 갈릴레이라도 된 양 말하는 모습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저 자극과 쾌락에 최적화된 허구로 자신들이 즐기고 있을 뿐이면서 이러면 또 뭐 역시 마리기는 블루필 베타라 진실을 볼 줄 모르고 매트릭스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하시겠지만 혹시 매트릭스 영화를 끝까지 보셨습니까? 매트릭스 세계 바깥의 세계도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왔다고 믿는 것조차는 매트릭스. 나는 초월한 분석자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조차 진실을 가져간 낭만, 판타지입니다. 저는 딱히 여자를 성녀화하는 건 아닙니다. 음란한 여자, 배신하는 여자, 사악한 여자도 있겠죠. 보편적으로 보면 후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레드필이 어느 정도는 여자들의 행동을 성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저는 어떤 원리가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인간 전체를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 따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반화를 본성이란 말로 치장하는 것만큼 비겁한 판타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 시각 따위는 없다고 보는 것 뿐입니다. 모든 여성이 자기에게 문시를 새겨줄 수 있는 알파메일에게 지배당하기 원한다는 그 세계관 창작물로 만들면 되게 재밌게 즐길 테니까 현실에선 좀 접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오메가버스 같기도 하고. 인문학적 얘기만 줄창했죠. 사실 사회문화적으로 볼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무한의 루프에 빠졌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영웅화하고 그를 신격화한 뒤에 그가 선하지 않다라는 비밀을 폭로하고 그 폭로 끝에 대중들이 그를 오체 분시하는 영웅화, 추락, 대중심판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백종원 신드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백종원이란 구원자, 돌아온 아버지 스타일의 멘토를 소비했어요. 백종원은 대한민국이란 세계의 집약체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백종원이 제시하는 삶의 모습이 모든 자영업자, 더 나아가서 인간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올바른 삶의 지침처럼 취급되기도 했죠. 하지만 선함이란 그림자는 늘 뒷면의 태양을 의심케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선을 벗겨내고 싶어하고 한때는 지배자였던 자, 일시적 구원자였던 자를 다 소모하고 나면 그를 대중의 심판대에 올려서 처형하고 새로운 구원자, 새로운 선의를 찾아 나설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추락의 미학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골목식당 길에 가서 건수 잡힐 만한 거 다 파묘하는 거죠. 우리는 영웅이었던 자를 파괴하고 나서 자기 통찰력, 세계에 대한 해석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것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합니다. 백종원 정말 나쁜 사람이었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에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네 번째 하는 말인 것 같은데 흥분한 겁니다. 신난 거예요. 남의 비밀을 벗겨내는 일은 너무나도 즐겁고 이 도덕적 카니발 속에서 의뢰의 참가자로 타인의 악을 관음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을 죽인 자리에서 신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신의 이름이 순결한 여자나 백종원이 아닐 뿐입니다. 다음으로 낭만화될 존재가 궁금해집니다. 우리에게 전복의 쾌락을 안겨줄 사람을 말이죠. 순결한 여인이 타락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전복의 에로티시즘을 간접 경험하고 질서의 탈신화와 음란함의 낭만화까지 즐겼습니다. 사회적으로 장르를 넓히며 우리는 도덕적 카니발로 도덕을 무기성한 자로 타인을 공격하고 그 도덕적 영웅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친 뒤 대중심판대에 그를 세우고 살해해버립니다. 우리는 진실이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발견한 건 사람들은 진실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타락에, 전복에, 추악함에 열광합니다. 비밀과 진실, 폭로와 타락,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쾌감, 우리 안에 유령이 떠돌아다닙니다. 음란한, 추악
추악함, 그 모든 것을 합친 타인의 비밀 속에 숨겨진 악이라는 유령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직접 상상한 낭만한 타인의 악을 관음하고 폭로하며 우리는 자극적인 쾌감을 얻습니다. NTR, 레드필 모두 현대 한국 사회에서 유행할 수밖에 없는 서사이자 단면이었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추악에 열광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타겟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자의 베일을 벗기고 그의 추악감을 발견하길 바라시나요? 오늘 리뷰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리뷰는 남자가 진실한 낭만을 소비하는 방식에 집중해봤으니까 다음 리뷰에선 여자의 시각에 집중해봅시다. 어마어마하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